명작의 현장을 가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에드가 알렌 포우와 그가 살던 필라델피아의 노스 세븐스 사적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그의 대표적 다섯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드가 알렌 포우 하면 그의 서정시 애나벨리가 떠오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는 으로 시작됩니다. 학창시절 시 낭송의 밤에 빠지지 않고 낭송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가 살던 필라델피아의 노스 세븐스 사적지에 왔습니다. 가난해서 평생 셋집을 전전하며 살았기에 네 곳이 기념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오래된 작은 벽돌집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사적지와 연결된 그의 대표작 다섯 편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원의 한복판에는 2층 높이의 쇠로 된 장대에 갈카마귀 동상이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 막 날아오르며 네벌몰 네벌몰 하고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의 첫 번째 작품은 갈가마귀 더 레이븐입니다. 갈가마귀의 주인공은 자신의 연인 레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피로에 젖은 상태로 홀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떨쳐내버리려고 했었죠. 레노가 죽어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녀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날아가 버렸고 내일이면 저 새도 희망도 날아갈 것이라고 한탄하자 창가에 앉은 갈까마귀가 네벌몰 네벌몰라고 연속적으로 외쳐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의 원고료는 단지 9불이었다고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보호가 없던 시절에 가난한 천재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Nevermore, nevermore. 에드가 알렌 포우는 스티븐 킹의 버금가는 공포와 추리 소설의 대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는 1809년 1월 19일 보스턴에서 영국계 배우 부부인 엘리자베스 포우와 데이비드 포우 주니어의 둘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법을 공부했지만 코미디언이자 댄서였습니다. 인기 있는 아내에 비해 그는 음침한 분위기의 블랙 코미디로 사람들이 등을 돌렸죠. 실망한 그는 견디지 못하고 포가 태어나자 가족을 떠났습니다. 혼자 세 자녀를 데리고 순회 공연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잇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이후 존 알렌 부부에게 입양이 되지만 양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대학에서는 도박과 술에 빠지고 18살 때 22살이라는 거짓 나이와 가명으로 육군 포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얼마 못 가 포우는 전역하고 고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촌 누이 버지니아 클램을 사랑하게 돼 포는 27살, 버지니아는 13살 때 결혼을 합니다. 이 집에는 장모이자 고모인 마리아와 아내인 버지니아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명시로 불리는 애나벨리와 레이븐은 그의 아내를 위한 시이라고 합니다. 문 앞의 게시판에는 검은 고양이의 배경인 지하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 검은 고양이 더 블랙캣을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만취 상태의 주인공이 집에서 기르던 영특한 검은 고양이 플루토의 한쪽 눈을 도려내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원인 모를 큰 불이 나서 재산을 몽땅 잃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부터 외눈박이로 생김새까지 똑 닮은 검은 고양이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데 아내가 이를 데려와 애지중지 돌봤습니다. 주인공은 플루토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술에 취해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죽이려다 말리는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 찍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감출 장소로 지하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감추고 다시 칠했습니다. 며칠 후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에 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흩어보는데 광기가 발동한 주인공은 아내의 시체를 감춘 벽을 슬쩍 건드리며 속으로 완전 범죄를 즐겼습니다. 이때 벽을 타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벽을 허물고 그 안에서 아내의 처참한 시체와 산채로 묻힌 두 번째 검은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이젠 끝이다. Nevermore. 그의 작품 어셔가의 몰락에서도 시체를 지하실에 매장합니다. 로드릭 어셔는 쌍둥이 여동생 메릴린이 병에 걸렸다며 그의 어릴 적 친구인 주인공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셔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친구는 어셔가의 어두침침한 성을 찾게 됩니다. 메릴린의 병세는 악화되고 얼마 안 돼서 그녀는 죽습니다. 두 남자는 여동생을 지하실에 매장합니다. 그런데 비가 몰아치는 어느 날 죽은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로드릭 어셔와 주인공이 있는 방으로 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호련히 나타난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를 보고 놀란 어셔는 죽고 주인공은 두려움에 도망가는데 뒤에서 굉음과 함께 어셔가의 저택도 무너집니다. Nevermore. 사적지 건너편 연립주택의 벽에 둥그런 테두리를 들은 그의 초상화가 눈을 잡아 끕니다. 포의 팬인 화가가 그린 슬픈 표정의 그가 자신이 살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초상화 옆에는 그의 작품인 절름발이 개구리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임금처럼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드물다. 마치 농담을 위해 태어나 농담을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 임금의 신임을 얻으려면 그럴싸한 농담을 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네 번째로 그의 작품 절름발이 개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절름발이 개구리는 잔인한 복수가 주제입니다. 왕과 7대신은 여러 어릿광대 중 절름발인 개구리라고 불리는 난쟁이의 재주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광대는 왕에게 자신의 애인인 난쟁이 댄서 트리페터가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자 복수를 계획합니다. 쇠사슬로 묶은 성성이라는 놀이라며 왕과 대신을 속여 그들의 몸에 검은 타르츠를 하고 또 삼줄로 묶었습니다. 광대는 샹들리에에 8명이 연결된 세 줄을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색다른 놀이인 줄로 잔뜩 기대한 그들의 몸에 횃불을 붙였습니다. 탈을 칠을 한 몸은 불이 활활 붙어 고통 속에서 모두 타 죽었습니다. 복수한 난쟁이는 애인을 데리고 주랭랑을 친다는 내용입니다. Nevermore. 그런데 왜 그의 초상화가 타원형 안에 그려져 있을까요? 그의 작품 타원형 초상화를 5번째로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산행하던 중 동행인 페드로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그들은 버려진 듯한 성으로 들어가 머물기로 합니다. 작고 초라한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공은 화려하게 금칠한 타원형의 애짝 속에 한 여인의 초상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우연히 이 작품에 대해 기록한 노트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은 어느 날 화가가 자신의 어린 신부를 그리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에 비추는 뜨거운 불빛 아래서도 몇 주 동안이나 유순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는 하루하루 계속되는 그 일에 기쁨을 찾았습니다. 방을 밝히는 무섭도록 환한 빛이 신부의 건강과 영혼을 시들게 한다는 걸 알지 못했죠. 화가는 마지막 붓질을 하고 동공의 색깔도 칠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작품 앞에서 무아지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에 넘쳐 아내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에드가 알렌 포의 삶은 그 자체가 조크입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임금과 남을 웃기며 사는 광대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살았습니다. 오직 글로 먹고 살겠다며 낮에는 편집자로 밤에는 소설을 썼습니다.
편집자로 일할 당시에는 겨우 10불의 주급을 받았기에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쩔어 길에서 객사하며 자신의 죽음 자체도 조크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느 시골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그 길을 따라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 Youth Beautiful Woman's Death는 그의 작품의 기본 틀입니다. 26살 때 13살의 사촌과 결혼으로 행복도 잠시, 부인도 자신의 어머니처럼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신비스런 환상의 세계로 승화시킨 그의 작품들 안에는 우울한 분위기로 광기와 공포가 흐릅니다. 수수께끼와 단서를 제공하고 특별한 해설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며 독자를 질질 끌고 다니죠. 그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사리탐정 오키스트 디팡은 훗날 비슷한 장르의 효시가 됩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도 그의 작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여주인공 블랑시를 통해 에드가 알렌 포우가 아니고서는 꿈속에서도 보기 싫은 끔찍한 공포를 표출해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앞 도로의 일반 통행 원웨이라는 표시처럼 그는 오직 한쪽으로 난 길만 따라갔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부른 그는 광기에 찬 외로운 천재였습니다. 이제 그를 뒤로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갈까마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Nevermore, nevermore 하고 주문을 외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공상과학과 공포소설에 초석을 깔아놓았다는 포를 작품 속에서 만나봐야겠습니다. 에드가 알렌 포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필라델피아의 노스 세븐스 사적지에 관련된 그의 작품 5편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